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헝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모비스 튜닝 U2 디젤 레조네이터 장착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 터보 출구부에 결석된 고무호스는 지난 8년간 한 번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부풀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품은 작지만 단품 교체만 하더라도 작업이 매우 복잡한지라 모비스 튜닝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초창기 U 엔진에는 레조네이터가 장착되어 출고됩니다. 오늘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램프 볼트를 풀어줄 8mm와 새로운 클램프 볼트를 체결할 10mm 복살, 그리고 라쳇 핸들입니다. 복스대는 흡기호스 세척편을 보시면 아시듯 길게 준비합니다. 인랩 파이프의 라인 수정을 위한 쇠톱, 잘려진 파이프 단면과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어줄 사포, 호스를 넣고 빼는 데 필요한 일자 드라이버와 플라이어, 그리고 작업등, 언제나 빠지지 않는 클리너와 오일 바지도 준비합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흡기호스 탈거는 헝그리다이 채널 흡기호스 세척편이 차종별로 여러 편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와 함께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에어플로우 센서 클리닝도 포함되어 있으니 한 번에 작업하시면 노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른쪽 상단 링크를 따라가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흡기호스를 탈거했으니 본격적으로 탈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어렵고 험난한 하부 커버 탈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차량은 올류 투싼보다 고정 볼트가 적은 10개 정도의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금세 탈거가 됩니다. 올류 투싼 타시는 분들은 하부 커버를 고정하는 볼트가 20개 가까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부 커버를 열고 고정 볼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잘 모아 놓습니다. 하부를 보시게 되면 여러 부품들이 보이고 가운데 쇠로 된 파이프가 오늘 작업할 흡입 공기가 이동하는 라인입니다. 흡입 공기는 저쪽 위 터보에서 내려오게 되어 철로 된 인랩 파이프를 지나 고무로 된 호스를 지나서 인터쿨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쿨러와 인랩 파이프가 연결된 이 호스에도 압력에 의해 조금은 부풀어 있고 연결된 파이프에서 조금 이탈된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과급기가 달려있는 차량은 흡기 라인의 압력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흡기 라인 중간에 위치한 고무 호스들이 압력에 의해 부풀었다가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늘어나며 노후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도 어느 시점에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주행 중 터질 수 있으니 각 부위별 흡기 호스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 다이어 팁! 흡기 호스에 체결된 클램프를 보시면 이렇게 삼각뿔의 형태로 민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돌리려 해봐도 돌아가지 않고 밀려나기만 합니다. 그에 반해 새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볼트 머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도한 토크로 볼트를 박살내놨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헝대가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민머리로 만들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으악! 진짜로 볼트 머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되신 걸까요? 반대편도 똑같이 수행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볼트 머리가 부러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과도한 토크로 클램프를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비스에서 클램프 볼트를 체결 토크에 도달하게 되면 부러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부러뜨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램프에 볼트가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플라이어로 커버를 움켜잡고 당기면 빠지게 되고 그 속에 또 다른 볼트 머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쿨러 앞에 위치한 호스 클램프를 8mm 복살로 풀어줍니다. 클램프가 느슨해질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려 풀어줍니다. 클램프가 쭉쭉 늘어나면 완전히 빼지 마시고 호스 구경보다 커질 때까지만 빼내어줍니다. 그리고 호스를 살살 비틀어서 인랩 파이프 쪽 먼저 호스를 밀어서 이탈시켜줍니다. 그 뒤 호스를 당겨서 인터쿨러에서 분리합니다. 오일이 고무 호스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 테러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일팬에 고정된 인랩 파이프를 10mm 복살로 고정 볼트 두 군데 모두 풀어줍니다. 이 차량은 오일팬에 보온 커버가 덮여 있는데 왜 내 차에는 없지? 하시는 분은 헝그리다이 채널에 방문하셔 재생 목록 모비스 튜닝의 오일팬 보온 커버 장착편을 참고하셔 같이 작업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부에서의 1차 작업을 마치고 터보 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하부에서 호스 클램프를 풀어낸 실력으로 터보에 연결된 흡기 라인 호스 클램프를 8mm 복살로 풀어줍니다. 공간이 매우 좁아서 작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참을인 100번 외치며 클램프 볼트를 한 칸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손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풀렸습니다. 클램프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호스를 빼보려 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당겨야 하나 하고 차량 하부로 내려가 힘껏, 매우 힘껏 이리저리 당겨봅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틈을 비집고 밀어넣어 분리시켜줍니다. 고무 호스를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이기에 파손에 신경 쓰지 않고 꾹꾹 눌러줍니다. 현재 이것은 오랜 시간, 열과 오일 성분에 의해 고착되었습니다. 터보에 연결된 호스의 고착을 어느 정도 떼어내고 다시 차량 하부에서 잡아당기면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고무 호스를 터보에서 이탈시키고 인랩 파이프의 굴곡을 조심하면서 이리저리 각도를 주면서 천천히 빼내어 줍니다. 파이프를 탈거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게 있습니다. 파이프 내의 오일들이 8년간 이렇게나 많이 모아졌습니다. 인터쿨러 앞 호스는 교체한 적이 있어 오일이 좀 묻었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인랩 파이프 내에 고스란히 모여있는 것이 오늘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헝그리 다이어 여러분, 오일 캐치 탱크는 이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일 캐치 파이프를 터보 쪽 호스로부터 분리하는데 열과 기름에 의해 고착되어 있음이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쩌저저적 소리를 내며 탈거해보며 오랜 시간 압력에 의해 저만큼 밀려 내려온 것이 확인됩니다. 저곳에서 누유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 캐치 파이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오일을 감당할 수 없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세척합니다. 새까맣게 변해버린 클리너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나니 흡기 라인 세척 시 재순환되는 오일을 막기 위해서 인랩 파이프까지 탈거해서 세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체될 레조네이터입니다. 레조네이터는 파이프에 도넛 두 개가 끼워져 있는 듯한 형태로 안쪽을 보시면 도넛에 연결된 구멍이 있는데 한쪽은 작고 한쪽은 조금 더 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기준으로 좁은 쪽을 터보를 향하게 하고 넓은 쪽을 인터쿨러 방향으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스 A를 레조네이터에 장착해야 하는데 아무리 힘을 주어 밀어도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들어갈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호스의 구경이 매우 작습니다. 이럴 때에는 퐁퐁물이나 창문 닦는 용액인 유리세정제를 뿌리면 장착 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코올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조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은 쉽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헝대의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레조네이터에 고무호스 A와 고무호스 E를 연결하고 새로운 인랩 파이프와 함께 길이를 대봅니다. 이런 같은 엔진이어서 길이가 맞을 줄 알았는데 고무호스만큼 길이가 짧습니다. 자, 새로 구매한 인랩 파이프가 i40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드나 액센트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반대편은 더 길게 모자랍니다. 이런 게 튜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인랩 파이프를 길이에 맞춰 절단하여 사용하기로 합니다. 대충 요정 헝대가 치수를 재봅니다. 꺾이는 부분까지 밀어넣을 심산으로 최대한 길게 치수를 빼봅니다. 고무호스가 좁아지는 구간이라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측정해봅니다. 고무호스가 꺾여 있는 것을 감안하여 힘주어 늘려보지만 손이 두 개라 쉽지 않습니다. 대충 최소 범위로 표시해봅니다. 설치되었을 때 힘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형상이 될지 기존 인랩 파이프를 롤 모델로 호스 양쪽을 잡고 힘주어 당겨봅니다. 최대와 최소 범위의 중간 지점에서 새로 설치될 호스가 수평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헝그리 다이언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수 측정을 위해 한 번 더 힘주어 늘려보는데 손이 두 개라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겨보고 눈대중으로 마음을 정한 뒤 기존에 측정한 양쪽 가운데로 표시를 합니다. 아무튼 호스의 꺾임과 인랩 파이프의 꺾임이 최소화되는 부분인 것 같은 저곳을 실패하면 인랩 파이프를 새로 사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쇠톱으로 잘라줍니다. 참고로 기본형 쇠톱 세트를 지금 막 3,000원에 구매해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모든 부품점이 열려있는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실패하면 원상복구해놔야 월요일에 출근하니까요. 중간 점검을 위해 파이프를 들여다보는데 손이 삐뚤어졌는지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소심해서 그런지 표시한 부분보다 위쪽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미 파이프는 구멍이 났고 잘라지고 있으니 돌이킬 수 없으니 계속 진행합니다. 드디어 뚝! 손으로 자르면 좋겠지만 부드러운 단면을 위해 귀찮더라도 끝까지 쇠톱을 사용해서 잘라줍니다.
삐뚤어져 있는 것 같지만 기분이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고무호스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일 것이라 생각하고 표면 다듬기에 돌입합니다. 파이프를 다듬어줄 사포입니다. 거친 것과 덜 거친 것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냥 적당한 것으로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포는 A4 용지만한 크기 전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일부분을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단면을 다듬어주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밀려난 거친 부분들도 잘 다듬어줍니다. 칫솔로 치아를 닦아낸다는 기분으로 구석구석 여러 방향으로 힘주어 밀어줍니다. 기존 파이프에 고무호스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코팅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코팅된 부분도 매끄럽게 갈아줍니다. 새 제품처럼 고무호스가 만나는 부분을 알루미늄이 나올 때까지 갈아내고 싶으나 힘이 부족한 나머지 코팅부를 평평히 다듬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척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척은 먼저 고무호스가 장착될 곳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잘라내고 갈아내면서 생긴 금속들이 파이프 안으로 소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헹구어내기 위해 클리너가 파이프 안에 고이도록 뿌려줍니다. 그 뒤 잘 흔들어서 파이프 내의 불순물들이 잘 나오도록 부어줍니다. 잘라낸 부위에 새로 이식할 호스를 대보니 얼추 그럴싸하게 맞아 보입니다. 고정을 위한 클램프를 먼저 파이프에 넣어주고 조립을 하려 하는데 여기도 뻑뻑해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결속이 되도록 세척제를 뿌리고 고무호스를 인랩 파이프에 밀어 넣습니다. 흡기 라인이 100%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무호스가 유연하게 움직이며 수정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위가 조금씩 비틀어지며 결속이 되면 흡기 라인이 다른 곳에 간섭 없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인랩 파이프를 장착하기 전 고무호스를 체결용 클램프로 조여줍니다. 이때 체결 토크는 0.3에서 0.5kg 중입니다. 모비스 부품을 구매하셨다면 앞서 설명드린 볼트가 부러질 때까지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반도는 철물점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격이 매우 하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차량을 띄워 작업 공간을 확보합니다. 차량을 띄운 뒤 말목을 양쪽으로 꼭 설치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라며 없다면 바퀴 아래에 넓은 대리석이나 블록 같은 것을 깔아서 안전을 확보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하부에서 흡기 라인이 있던 곳을 보며 오늘의 목표물 터보 출구부가 보입니다. 만들어 놓은 인랩 파이프를 90도 꺾인 방향에서 진입하여 터보 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이때 터보 쪽에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면 작업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밑에서 고무호스를 터보에 끼우기 위해 안 나오는 공간에서 힘주어 밀고 또 밀어도 혼자 작업하는지라 야속하게도 터보에 결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 위에서 방향만 잡아주어도 매우 도움이 되니 헬퍼 한 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 다이어님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좀 잡아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속에 도움을 줄 세척제를 뿌려주는데 급한 마음에 임펠러 부분을 막지 않고 뿌려버렸습니다. 터보 안쪽으로 유리세정제가 다량 들어갔습니다. 다이의 적은 급한 마음입니다. 안 된다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휴지로 터보 입구 부분을 막고 유리세정제를 다량 뿌려줍니다. 그리고 고무호스를 터보에 끼우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쥐어짜서 젖먹던 힘을 다해 밀어넣습니다. 드디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결석이 부드럽지 못하고 힘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걸치기라도 했으니 앞으로의 여정은 수월할 것입니다. 호스가 터보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세정제를 뿌려주고 장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다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 계속 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결석이 된 것 같아 클램프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하고 한 번 더 힘주어 밀어보고 마무리합니다. 호스 클램프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차량 전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결속이 완료되었으므로 라인이 잘 잡히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라인이 아주 잘 빠졌습니다. 고무호스의 각도도 적당하여 본래 모양보다 좁아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인랩 파이프를 고정하기 전 고정부를 맞춰보며 고무호스들의 움직임과 각도가 어떤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고정을 해도 다른 부품에 간섭 없이 잘 자리 잡힐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간섭이 있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헝대는 해냈고 아주 저렴하게 튜닝을 완성해 갑니다. 꺼리 찾는 헝그리 다이어님들, 저렴한 이 작업 유엔진의 낮은 배기량에서도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다고 헝대가 보증합니다. 인랩 파이프 고정 볼트 10mm 두 개를 체결 토크 0.7에서 1.1kg 중으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흡기 라인에 이상이 없는지 흔들어 보며 간섭은 없는지 유관 점검합니다. 클램프들은 반드시 꽉 조여서 누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흡기 라인에 간섭이 전혀 없이 딱 맞는 게 역시 모비스 튜닝입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터보의 곰모스를 고정하기 위해 클램프를 체결합니다. 새 제품이라면 10mm 머리가 부서질 때까지 돌리면 되고, 구품이거나 사제품이시라면 8mm 복살로 체결 토크 0.5에서 0.7kg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램프 볼트의 방향을 차량 앞쪽으로 해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쉽게 작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 제품의 호스를 장착하여 볼트 머리가 부러지고 뚜껑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기 호스의 장착은 분해 A 역순으로 헝그리다이 채널에 방문하시면 차종별 흡기 호스 분해 세척편을 참고하시어 센서까지 깨끗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누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램프 장착을 끝으로 상부에서의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부에서의 작업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인터쿨러를 보시면 오일이 계속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쿨러 세척은 범퍼를 탈거해야 하므로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호스가 체결되는 부분을 클리너로 세척하고 휴지로 닦아서 표면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무호스를 인터쿨러 쪽부터 먼저 밀어넣어 결속시켜 줍니다. 끝까지 밀어넣었으면 반대편 인랩 파이프에 결속해야 하는데 길이가 맞지 않으니 고무호스를 조금 구부려주며 양쪽 입구 부분을 맞추어 힘주어 밀어넣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앞쪽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새 제품의 클램프는 볼트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10mm 복살로 부서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 체결합니다. 이로써 흡기 라인의 교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부 커버를 고정하기 전 시동을 걸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시동도 잘 걸리고 소리도 딱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작업품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클램프는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된 작업의 마무리는 역시 제일 어렵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하부 커버 장착입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모비스 튜닝을 해보니 급가속으로 RPM을 올리시 부웅 하는 소리가 부웅 정도로 바뀌고 반응이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터보렉으로 인한 약간의 초반 제한이 약간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26만을 탄지라 진동이 잡히지 않아 인젝터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진동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조네이터 튜닝 후 고속에서 밀어주지 못한다는 후기를 보았는데, 홍대는 설치 전이나 지금이나 고속에서의 주행이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고속에서의 엔진 소음은 줄고 고속 가속 시 모자르다 하던 출력이 소폭 상승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유추해 볼 때 리조네이터가 다른 흡기 라인보다 좁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헝그리 튜닝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헝그리 튜닝도 조금씩 난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차를 내 손으로 쉽게 아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바로 헝그리다이 채널을 참고하여 헝그리다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